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신경과 의사니까요. 뇌에 대한 질환 중에 치매, 파킨슨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또 파킨슨이 걸리면 가족들한테, 특히 자녀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본인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가족들의 짐이 될까라는 많은 노인들이 조금의 건망증, 조금의 기억장애, 조금의 보행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교수님? 네,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병은 안 걸려도 내가 치매하고 파킨슨 안 걸리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법들에 대한 요구가 많고요. 최근에는 뇌 영상을 찍거나 또 인지검사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파킨슨을 미리 알려주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도 사실은 아주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상이 발현되고, 즉 인지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보행이 나빠질 때 진단이 되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파킨슨 외에나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이 있는데요. 그중에 수면장애 중에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이런 병이 나타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파킨슨병과 또는 치매가 동반되고 나타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치매를 일으키고 파킨슨을 일으킨다는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렘수면 행동장애가 과연 무엇이고 또 왜 이 병이 자다가 잠꼬대하면서 행동이 나타나는 이 행동장애가 나타나면 치매와 파킨슨이 발생하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 뒤에 있는 그림이 파킨슨병, 손을 떨고 걸음이 늦어지고 몸이 앞으로 구부정하고 행동이 느려지는 병을 말하고,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좀 없어지죠. 이게 뇌 기능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치매를 표시하는 어떤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병이 이렇게 자다가 꿈을 꾸는데 축구를 하고 발길질하고 또 주먹을 치는 행동, 이런 나이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이 병이 파킨슨이나 치매를 만든다.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계시는 한수연 교수님, 너무나 아름다우시죠?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뇌전증하고 이제 수면 분야에서 이제 있고요. 다양한 이제 수면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환자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대한수면연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오늘에 대해서 방송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병이 무엇이고 왜 생기고 진단, 합병증, 또 오늘 주제인 파킨슨과 치매를 왜 일으키는가, 그리고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를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얼마나 생길까요?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생긴다고 하니까요. 꽤 많습니다. 이게 노인들이 아니라 전체 인구니까 꽤 많습니다. 파킨슨병이 전체 인구 1%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 파킨슨 넘어가니까 전체 인구의 2%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렘수면 행동장애에 대해서 한수연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외래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꾸고, 잠꼬대를 하면서 이제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옆 사람을 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꿈꾸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걸로 인해서 옆 사람한테 이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본인도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분이라든지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들께서 이제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보다 보면은 이제 그 꿈 내용을 알 정도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축구를 하는지 발로 뻥 차면서 이제 벽을 치기도 하고 옆 사람을 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싸우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쫓기는 꿈이라든지 어떤 공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그런 이제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그런 분들 옆에서 이제 조금 깨우면은 그래도 비교적 잘 깨워져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무슨 꿈을 꿨다라고 이제 잘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음 날 자고 일어났을 땐 그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잘 각성을 하고 그 꿈 내용을 생생하게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렘수면 행동장애 말이 이제 조금 길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렘수면 행동장애, 그러니까 렘수면에 나타나는 행동장애라는 뜻인데, 렘수면이 무엇이냐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제 수면이라고 하면 잠을 자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비렘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렘수면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 이제 하룻밤 동안 4-5번 정도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렘수면이 하는 일은 비렘수면이 하는 일이 약간 다릅니다. 이제 비렘수면 동안에는 에너지를 보존한다든지, 뭐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렘수면 동안에는 정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그래서 요 렘수면 동안에 기억을 공고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신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렘수면 동안에 꿈을 굉장히 많이 꾸게 되는 거죠. 근데 꿈을 꾼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행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는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렘수면 동안 꿈을 꾸더라도 우리 뇌는 그 행동하지 않도록 이제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된 경우에 꿈 내용을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잠꼬대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동도 하고 막 팔을 휘두르거나 웃거나 고함치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그런 이상 행동들을 하는 거 우리가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사이클이 이제 렘수면, 비렘수면 이렇게 있는데, 렘수면의 비중이 좀 후반기로 갈수록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는 주로 이제 새벽녘에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새벽녘에 이제 잠꼬대하고 막 이렇게 옆에 사람 때려서 깨우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그 어르신들 조금 이제 연령이 이제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는데,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60세 이상에서는 노인 중에 1%면 상당히 적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남성의 비중이 80% 정도로 꽤 높은. 남자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몇 가지 좀 확인할 게 있네요. 우리가 잠꼬대는 아이들도 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잠꼬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아이들 뭐 또 스트레스 받은 날, 맞아요. 많이 뛰어놓은 네. 날 잠꼬대도 잠꼬대도 하고, 어떤 경우는 대화도 할 정도로 잠꼬대 하는데, 맞아요. 잠꼬대하고 렘수면 행동장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잠꼬대는 이제 그냥 잠꼬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거는 렘수면 동안 나타나는 그런 이제 렘수면에 이제 그 근육을 억제하는 기능이 소실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냥 잠꼬대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렘 사건 수면에서도 이제 야경증이라든지 혼동각성이 일어나면서 이제 잠꼬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제 행동이라기 그 수면부 초반부에도 잘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거 이제 잠꼬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건 이제 퇴행성 뇌질환에서 생기는 그런 이제 질환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꼬대는 네. 자다가 말을 하고 네. 뭐 대화를 하듯이 말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행동이 동반되지 그쵸. 않는 경우를 말하는 네. 경우, 이런 데는 비렘수면 때도 나타나고 맞아요. 나타나기 네. 때문에 누구나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말을 하는 경우만 갖고는 렘수면 행동장애로 네.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목류병이라든지 야경증처럼 자다가 깜짝 놀라서 막 두근거리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행동은 나타나는데 그렇죠. 네. 본인이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비렘 수면 중에 깊은 수면에 있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런데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도 일부 기억하지만 옆에서 보면 저렇게 뭐 어떤 꿈 꾸는지 알 정도로 네. 막 욕하고 발길질하고 손이 움직임이 동반되는, 잠꼬대에 움직임이 동반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 차이가 있죠. 이게 시간이 짧습니다. 렘수면이 네. 굉장히 얕은 잠이라서 한 3분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가족들 보면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흔들어 깨우면 금방 깨어나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막 이럴 정도로. 네. 그래서 하지만 목류병인 경우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잘 못 깨어나는 경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방송 보시면서 잠꼬대 한다고 네. 램수면 행동장애가 아니라 잠꼬대 하면서 그 잠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나타나는데 그게 맞아요. 짧게 나타나는 경우 이럴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잠꼬대를 가지고 이렇게 램수면 행동장애라고 미리 이제 걱정을 하거나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 꿈은 누구나 많이 꾸고요. 또 이제 네.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그날은 꿈 되게 많이 꾸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질문이 올라왔는데 클레어 초이님께서 네, 그거는 자다가 웃으면서 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램수 행동장애인가요? 사실은 웃으면서 깨어나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고 발이 올라가거나 침대에서 내려가거나 네, 이런 식의 또 어떤- 벽을 치거나 벽을 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는 이걸 말하는 거니까요. 예, 한번 보시고 되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병원에 이런- 오시면 아까 말한 대로 부인이 남편을 잡고 오는데 화가 나갖고 오세요. 네. 왜냐하면 맞았거든요, 자다가. 근데 남편은 에휴, 아무것도 에이. 기억을 못해요. 예, 이런 병이고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램수 행동장애를 지금 그 한수영 교수님이 많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좀 그림 보시면 이 빨간 게 꿈꾸는 잠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빨간색 아닌 잠이 비램수면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램수면. 그래서 잠에 한 사이클이 90분 간격으로 4번에서 6번 돌아가기 때문에 한 8시간 자는데 빨간색이 뒤쪽으로 갈수록 많죠. 그러니까 꿈꾸는 잠입니다. 이 꿈꿀 때는 이게 그 1950년대 쥐갖고 실험을, 그러니까 원숭이 갖고 뇌파를 붙여서 기록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막 자는데 눈동자가 움직이는 단계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게 1950년대인데 그 사람들이 미국 수면학 학회를 이끄는 대가들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왜 잘 때 눈동자가 막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고 이 잠의 단계는 좀 특별한 단계다. 그래서 영어로 rapid, 빠르게 움직이는 eye, movement.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REM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명명하고 우리가 70년을 그 용어를 써오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이게 신생아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도 보시면 애들이 잘 때 이렇게 보시면 눈꺼풀 위로, 눈꺼풀 아래로 눈동자가 살살살 떨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아, 얘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때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실제로 꿈꿀 때 깨워보면 꿈을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데 요거가 한 1, 20분 지나면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인 램수면 행동장애 특징이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 뇌를 잘라보면 이게 큰 뇌, 뒤에 소뇌, 대뇌, 소뇌, 그리고 여기 척추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요. 그 사이를 숨골, 뇌간이라고 해서 대뇌와 소뇌와 척추를 연결하는 요거가 숨골 뇌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조금 더 잘라볼게요.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운동신경이 여기로 앞으로 해서 척추를 통해서 팔다리 움직입니다. 머리에서 말을 하라, 또 팔을 들어라 하면 요 운동 회로가 쫙 내려가요. 그런데 잠잘 때는 꿈꾸는 세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파란색이죠. 우리가 잠이 들면 요 세포가 이제 힘이 자꾸 세져요. 왜 깨어있을 때는 요게 억제돼 있거든요. 잠 딱 들면 얘가 힘이 점차 세지면서 뇌에다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분비해요. 아세틸콜린은 뇌를 깨우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시동을 걸어야지 차가 부릉부릉 하는 것처럼 아세틸콜린이 뇌가 깨어있을 때 각성 중추에서 막 분비가 되면 뇌가 막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를 뇌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각성 중추가 꺼지면서 이게 식어요. 안 나와요. 그런데 꿈꾸는 세포가 활성화되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뇌가 활성화되니까 낮에 있었던 일,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막 믹스업 되면서 짬뽕 되면서 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뇌는 이때 영상을 찍어보면 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뇌파를 찍어봐도 뇌파가 이게 깨어있는 뇌파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얘가 켜지면 밑으로 척수로 신경을 하나 내려보내서 여기 머리에서 나온 운동 회로를 여기서 딱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꿈잠이 시작되면 근데 눈동자는요 여기서 움직입니다. 중뇌라고 하는 요 부에서 나가니까 뇌가 꿈꾸는 세포는 대뇌로 활성화시키니까 꿈도 꾸고 눈동자는 막 움직여 여기를 자극을 시키니까요. 그런데 팔다리로 내려가는 척추 신경을 위에서 딱 차단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근육이 안 움직이는 마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위 눌림 경험하시죠? 가위 눌림이라는 게 뭐냐면 자다가 깼는데 팔다리가 안 움직여요. 1, 2분 정도. 그게 뭐냐면 꿈꾸는 잠에다 깨어난 겁니다. 근데 뇌는 깨어났는데 요 뒤로 내려가는 마비가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 동안에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데 팔이 안 움직여요.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관에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그 공포스러운 거를 가위 눌림이라고 하고 꿈꾸는 잠에서 팔다리 마비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는 누구나 마비 상태로 빠집니다. 자는 1시간 반 동안에는 전체 수면 중에 꿈꾸는 잠을 다 더하면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까지 가는데 그때는 마비가 있어서 전혀 못 움입니다. 악몽을 꾼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나쁜 꿈을 꿨는데 꿈꿀 때는 끙끙 앓아요. 근데 깨어나서 너무 두려운 거에 몸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 악몽을 꾸는 동안에는 이 마비가 작동되기 때문에 전혀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수면 검사에서 저희가 검사한 건데 이거 보면 이게 눈동자죠. 눈이 막 움직여요. 이게 꿈꾸는 잠이에요. 이게 턱 근육인데 근육이 하나도 힘이 없어요. 완전히 빠집니다. 요 중간에 조금씩 올라가지만 요거는 요런 거는 렘 수면일 때 나타나는 약간의 근긴장인데 대부분이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되면 요 꿈꾸는 세포가 문제가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제하고 있던 마비를 만든 건 여기 빨갛게 없어지게 되니까 위에서 머리가 막 활성화되면서 꿈을 꾸니까 누구하고 도둑놈하고 싸우면 팔을 막 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면 내려오는데 원래는 차단됐던데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걸 막히는 게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건데 이 눈동자 똑같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건데 근육이 원래 이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행동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수면 검사를 해보면 이따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는 행동이 또 없었어 그날. 그런데 검사해보면 증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근육이 퍽퍽 올라가는 게 나타나서 이걸로 진단하는 겁니다. 왜 생기냐면요. 말씀한 오늘 주제인 파킨슨병이나 기면병이 렘의 문제에서 생기는 병인데요. 기면병, 또 뇌졸중 중에 숨골, 뇌가 아까 거기에 망가지는 뇌졸중이 오거나 이럴 때도 잘 생길 수도 있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술에 의해서 렘 수면이 확 늘어납니다. 깊은 그 중간에 깨는 것도 많이 늘어나지만 술이 렘 수면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때 술에 의해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요.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부 약제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꿈꾸는 잠을 억제하는 약인 우울증 약물들이 쓰다가 갑자기 끊으면 렘이 억제됐다가 늘어나니까 우울증 약을 먹다가 끊으면 이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환자들 오면 어떤 약 먹고 있는지 술을 얼마나 드시는지 꼭 물어보고요. 그 외에도 80가지나 되는 수면 장애 중에 수면 호흡 장애, 수면 무호흡증, 주기적 하지 운동증, 기면병과 같은 이런 수면 장애들이 꿈꿀 때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그 꿈꾸는 잠이 늘어나게 만들게 되면서 또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좀 찾으면 요것만 교정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꿈꿀 때는 마비가 와야 되는데 뇌에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이따가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이게 왜 망가지는지, 이게 망가지면서 마비가 와야 될 게 풀어져서 힘이 들어가는 병이다. 그러니 꿈꿀 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가 몸으로 표현되는 거죠.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볼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또 옆에 또 깜시 울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거 한번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20대부터 간혹 자다가 발길질을 간혹 옆질을 찹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있나요? 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크게 렘 수면 행동 장애를 막 이렇게 의심을 하진 않는데 일단은 연령대가 그런 특발성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이제 생길 만한 연령대는 한 20대부터 이제 생겼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생길 만하려면은 이제 중년 이상에서 이제
증상이 생기고 특징적으로 이제 조금씩 빈도가 좀 증가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대부터 가끔씩 발길질로 옆 사람을 찾다. 근데 뭐 꿈을 꾸면서 꿈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발길로 찾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기는 굉장히 조금 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나이대가 조금 네. 빠른 것 같고요. 물론 네. 20대도 생기는 렘수면 행동장, 아까 술, 그렇죠. 약물, 뭐 네. 수면 장애도 있겠는데 아마 저런 경우는 우리가 잠을 좀 뒤척이는 사람들이 네, 좀 많아요. 예. 이게 그 운동이 많으신 분들이 네. 계세요. 움직일 그거는 이제 네. 비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으로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피곤하거나 네. 또는 그 자꾸 뇌가 자꾸 깨는 수면 장애가 있으면 뒤척임이 많은데 뒤척이면서 차는 경우라면 그 잠에 허마는 아주 네.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고 잠이 연속되지 못하고 자꾸 깨면서 뒤척이면서 네. 사람을 건드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찬 게 아니라 저거는 어떻게 보면 뒤척이면서 건드리는 네.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잠꼬대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말도 하면서 찬다면 20대부터 생기는 렘수면 행동장애, 그럴 경우는 아까 말한 이런 원인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뒤척임으로 인해서 같이 자는 베드 파트너가 자극이 되는 것 정도라면 뭐 본인의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자꾸 깰 만한 요인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단, 우리가 조금씩 얘기가 되어졌는데 조금 우리가 병원에서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이거 진단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게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증상들만 가지고 이렇게 추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까도 이제 신원철 교수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지만 감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렘수면뿐만 아니라 비렘수면에도 사건 수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약물이나 정신 우리가 교정 가능한 얼마든지 교정 가능한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뇌간에 뇌졸중이 있거나 뇌염이 있거나 이제 어떤 신경계 질환이 있어서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이제 신경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서 필요하면 MRI도 찍고 수면다운 검사도 하는 건데 이 렘수면 행동장애 진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제 잠을 자는데 잠꼬대도 하고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올리는 어떤 그런 이제 사건 수면이 있다.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수면다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수면다운 검사는 이제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를 막 이제 붙이고 주무세요. 이제 머리에 뇌파 붙이고 안구에다가도 뭐 안구 운동 보는 거 붙이고 호흡, 그다음에 이제 호흡 노력, 그다음에 각종 이제 근전도 센서 같은 것들을 잔뜩 붙이고 하룻밤 이제 주무시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 우리가 렘수면 단계에서 실제로 그런 행동이 있나를 비디오를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런 행동이 있으면서 그 다음으로 그 렘수면 동안에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고 마치 깨어있을 때 내지는 아니면 다른 수면 단계와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은 렘수면 행동장애구나 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이것이 다른 약물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신경계 장애, 수면 장애랑은 관련이 없어야지 우리가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국제 수면 분류 장애표 네, 진단 기준입니다. 진단 기준이 이렇게 한글로 돼요. 표시됐지만 이게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진단이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 비디오를 이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렘수면 단계거든요. 이제 안구 운동이 막 이렇게 있는. 실제로 이게 붙이고 네. 잔 거죠. 이게 사람 몸통이고요. 네. 이불입니다. 좀 어두워서 그런데. 네. 사진이 좀 그래서 안구 운동이 막 이렇게 있는 렘수면 행동 장애인데. 안구 운동은 요겁니다. 이렇게 눈동자 막 움직이죠. 이제 그 렘수면 단계에서 밑에 보면 근육 톤이 요게- 나와요. 이게 요게 원래는 근육입니다. 굉장히 조용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요렇게 나와야 시끌시끌하게 되는데. 근육의 톤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행동도 비디오로 보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렘수면 행동장애다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실제 보면 렘수면이 어떠냐면은 정상은 저렇게 조용해요. 요게 근육이죠. 펑펑하게. 요거 근육에 힘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이제 무긴장증이 있는 상태인데 눈동자는 막 움직이고요. 그에 반해 네.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이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근육이 막 시끄럽게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 있고 요거는 움직임도 있고 팔다리, 다리 네. 근육도 붙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 막 움직여요. 예. 무긴장증이 소실된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수면 다운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제 진짜 렘수면 행동장애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수면 다운 검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보통 어떤 경우에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는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무호흡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깨는 거예요. 네. 자꾸 각성 상태가 되면서 이 각성 상태 동안에 괜히 헛소리도 하게 되고 막 이제 어떤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렘수면 행동장애처럼 보이니까 그냥 약만 먹었다가는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호흡이 더 악화되고 무호흡이 더 악화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지레 짐작하고 난 이걸 거야라고 절대 이렇게 어디서 처방 받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꼭 이제 검사를 하고서 그리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 렘수면 행동장애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꾸는 걸 행동으로 움직임, 표현되는 증상을 말해서 그것만 갖고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꿈꾸는 잠일 때 실제로 근육이 움직이는지 진단을 위한 목적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수면 장애가 특히 꿈꾸는 잠일 때 무호흡, 그 근긴장에 근육에 마비가 오니까 숨 쉬는 근육도 근육이잖아요. 혀 근육은요. 그러니까 꿈꿀 때 근육이 마비가 빠지니까 무호흡증이 더 심해져요. 꿈꿀 때는 훨씬 더 무호흡증이 잘 오고 또 코도 더 많이 고는데요. 그런 경우에 숨이 안 쉬니까 뇌가 갑자기 깨요. 근데 뇌는 꿈꾸다가 호흡 때문에 깬 거니까 그때는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뇌가 깨어나면서 완전히 깨지 않으니까 행동이 나타나게 돼서 2차적으로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수면 장애를 감별하기 위해서 수면 검사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약도 말씀드리겠지만 약제 중에 약간 뇌를 억제하는 약들을 쓰는데 그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한테 쓰면 숨을 더 안 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가 아니라 악화시키는 맞아요. 예, 걸 만들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증상을 보고 또 잘 맞춰보고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면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이거 없더라도 임상적으로 막 판단해도 진단을 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또 허용되는 진단법이니까 어떤 정확하게 알게 수면 검사할 수 있지만 증상 갖고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이제 요게 아마 저희 말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전진혜님께서 74세 어머니세요. 이제 나이도 좀 많으셨죠. 침대에서 떨어져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음날 기억을 못한대요. 실제로 제가 정형외과에서 갑자기 고관절 골절이 돼서 오시는 노인들한테 컨설트라는 건 이제 다른 과 입원하고 있는데 다른 과 문제가 있어서 저희 다른 과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이게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기억력이나 파킨슨이나 수면에 문제 있냐고 가서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렘수면 행동장애를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침대에 덜컥 떨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지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돌아다니게 되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금방 깨긴 하지만 본인은 잘 기억 못해요. 일부는 기억해요. 그래서 저거는 맞겠죠? 저거는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네. 한 가지로는 뭐 수면제 드시는 거 있는지도 네. 한번 꼭 여쭤보고 싶네요. 예, 아마 네. 그게 원래 렘수면 행동장애는 금방 깨어나거든요. 2, 3분 떨어지면서 깨어나야 되는데 아마 돌아다니고 워킹을 하고 움직이면 꽤 시간이 오래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또 목류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노인들한테는 목류병이 잘 안 옵니다. 시간이 길어가져요. 깊은 잠일 때. 그럴 때 노인들한테 목류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말씀하신 수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든지 졸피뎀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록스로 알려져 있는 약제들을 매일 복용하면 목류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수면제를 드셨다면 수면제 부작용은 목류병 그게 아니고 시가 금방 떨어지면서 금방 깨어나는데 뭐 행동이 동반되고 잠꼬대가 있으면 렘수면 행동장애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깜시 울사님께서 말씀하는데 아마 꿈에서 자꾸 싸우는데 현실에서 하더라는 얘기인데 물론 저렇게 젊었을 때도 렘수면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요. 2차적으로 스트레스 많거나 걱정 많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꿈꾸는 잠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2차적으로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런
특발성에 의한 렘수면 행동 장애는 나이 때문에 노화 때문에 오는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술이나 먹는 약 때문에 꿈꾸는 잠량이 확 늘어나면서 깊은 잠이 줄고요. 그러면서 렘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